오늘은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이번 주 첫날이었던 어제는 주요 지수들이 모두 1% 이상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우 지수만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금융과 에너지 업종 주가는 떨어졌고 기술주 주가가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이 되고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은행 실적 전망 악화로 정유주와 은행주가 하락한 반면 기술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23% 하락을 했고 S&P 500은 0.45% 상승해서 5,495, 나스닥 종합지수는 0.84% 상승 17,025,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19% 상승해서 4,680입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락폭을 제한을 한 것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고 다우지수 또한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주들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4.58% 크게 올랐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도 1.53% 올랐고 알파벳, 메타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이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서 낸 소송에서 지면서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애플은 전날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첫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지난 8년간 진행된 유럽연합과의 세금 체납 소송에서 최종 패소를 해서 수십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파벳도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고 구글이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 배치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2016년과 2017년 EU 집행위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이 법인세 혜택으로 아일랜드에 되돌려줘야 할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143억 유로, 약 2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구글이 내야 할 과징금은 24억 유로, 약 3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특히 애플이 내야 할 세금은 지난 2분기 매출 순이익 214억 5천만 달러의 약 4분의 3 수준입니다. EU 최고 법원이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과 구글은 집행위와 벌일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3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을 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면서 18억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아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구글 역시 2018년도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43억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19년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공정 관행 혐의로 14억 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U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은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지난달 5일 워싱턴 DC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9일부터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관련 기업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막는 등 반독점법 위반했다면서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애플 역시
지난 3월 애플 생태계로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모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과징금 납부뿐만 아니라 사업 분할이나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천문학적 과징금에도 애플이 이를 사전에 별도로 예치시켰다고 밝혀서 낙폭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같은 시간 0.72% 올랐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은 그동안 굳건히 지켜오던 시가총액 자리를 아마존에 내준 상태입니다. 지금 4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1조 8,845억 달러 대 1조 8,466억 달러. 알파벳과 아마존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379억 달러 차이로 아마존하고 알파벳이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증거사 웨드부시는 아이폰 16 출시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내년에는 4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 애널리스트는 AI 기능으로 인해서 아이폰 16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아이폰 출시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향후 6개월에서 9개월간 대규모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아이버스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판매 성장률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 높은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대의 아이폰이 4년 이상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시아 공급망에서 슈퍼사이클의 징후가 엿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이버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아이폰 16과 16 프로 모델의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수요를 잡기 위한 현명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는 애플 목표가를 285달러에서 300달러로 더 올려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가에서 약 38% 더 높은 수준입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6 등의 신제품을 발표한 가운데 월가에서는 애플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을 자사의 최선호 종목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면서 애플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일 발표된 애플의 신제품은 예상 수준에 부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판 인공지능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새로운 세부 사항이 나온 것도 고무적이라고 봤습니다.